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지금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개헌에 이어서 이번에는 공무원 연금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각을 세우면서 지금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좀 이익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석까지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동정민 팀장. 오늘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또 약간 청와대에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어제 어쨌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내에 시기를 못을 박았죠. 연내에 공무원 연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오늘 시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무원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랑은 어느 정도의 그 온도차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공무원 연금을 올해 개혁해야 된다. 연내에 개혁해야 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김무성 대표 어떻게 생각이 다른 건지 오늘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꼭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하는 게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자꾸 나하고 청와대하고 싸움 붙이려고 그래요? 네,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제 청와대랑 가장 큰 가장, 차이점입니다. 청와대는 왜 연내 처리를 청와대는 왜 연내해야 되느냐? 일단 그 과거 정권을 보면 YS, DJ, MB 때까지 세 차례나 공무원 연금을 추진을 했지만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집권 2년차에 힘이 있을 때, 특히나 내년에 선거가 없는 이 시기에만이 공무원 연금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미래에 그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적자 부분을 메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년 4월에 이제 하자 이런 얘기들이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단연코 내년 4월에 하자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그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8월까지 정부조직법을 통과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연말까지 하겠다고 해도 이게 연말까지 될지 모르는데 내년 4월까지 되면 그 이제 점점 내후년 총선과 가까워질수록 공무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고요. 당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적게 해야만 선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이 치르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특히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세종시나 이런 공무원들이 많은 곳에서 상당히 여당이 또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좀 표를 의식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하자. 이런 지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공무원 연금 법안은 굉장히 중요하죠. 처리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연내 처리해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자체가 대단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연내 처리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야당 인사들을 정무수석을 통해서 만나보고 설득하고 협력을 구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소신은 밝히되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겼는데요. 오늘 야당에서도 이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 과민 반응 보이고 소위 청와대 고위층 인사라는 말을 빌려가지고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같은 정치권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 지금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당 사람인 것 같아요. 김무성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이 같이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워낙 김무성 이제 대표와 가까운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를 푼다고 하지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끼리 싸워주면 서로 이제 지금 이 당청 갈등은 서로 다 손해보는 장사다라는 것들이 대체로 중론이니까 점점 저런 점에서 좀 박지원 의원이 좀 부추기는 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 참 대단한 게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이렇게 써달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 써달라 하고 찾아왔죠. 청와대 인사가. 그런데 오늘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홍보수석이 한 건데 언제까지 청와대 고위 인사라고 할 거냐. 그리고 무슨 홍보수석이 고위층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홍보수석이면 고위층은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야당에서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대표를 공개 비판했을 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인가? 이렇게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그런데 참 기자로서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없는 속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만 하여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청와대 홍보석 이름 왜 못 밝히냐? 그게 무슨 고위층이냐? 직격탄을 달렸습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의 어떤 개헌 발언,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어떤 소신, 이런 것들이 지금 친박 의원들에게도 사실 조금, 부글부글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친박의 핵심이라고 분류되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개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은 많지만 개헌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자, 동정민 팀장. 지금 친박들도 어쨌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한 건가요? 친박 입장에서는 결국 다 의원이라는 게 정치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 내후년 총선 때 공천 문제가 가장 걸려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예. 어쨌든 친박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 뭉쳐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그 당직을 꾸리는 데 있어서 혹은 조강특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친박을 배제하는 것들도 예. 그 친박을 오히려 결집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개헌 문제, 청와대와 당청 간이 부딪힐수록 친박들은 더 결집을 하게 되고 그러게요. 그러나 그 결집이 과연 끝까지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느냐 오히려 당청 갈등을 더 부추기느냐 여부에 있어서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친박 입장에서는 결집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아까 조수인 차장이 얘기했지만 그 홍보수석이 내려와서 기자들에게 김무성 대표를 직격탄을 날리고 난 뒤에 김무성 대표는 과연 어떤 반응일까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오늘 이에 대해서 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찍 앞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개헌 문제 일체 말씀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개헌 문제 일체 이야기하지 않겠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 본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사과를 지금은 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 개헌 문제를 자기가 주도권으로 갖고 뭔가 부추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도 사실 스타일을 조금 구기긴 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봐도 당 지도부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제 발언은 좀 타이밍도 늦었고 발언도 너무 셌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어제 결국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한 얘기가 당 대표라는 분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결국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거든요. 그 점은 보통 청와대 화법은 뭐 과거에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개헌은 시기가 아니다 정도로 그쳐야 되는데 당대표를 겨냥한 것 자체가 상당히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강자 이미지로 당을 누르고 있다는 이미지를 줬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금 이거는 좀 실수였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홍보수석이 내려와서 직접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걸 보면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어떤 큰 방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실장 정도와는 이심점심으로 미리 상의를 했을 것 같고요. 대통령도 마음도 어느 정도는 뭐 읽었으니까 그 정도로 자신감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궁금한 것 바로 이번 양측 간의 전쟁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 누가 더 손해를 봤을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에게 저희가 탭을 나눠드렸는데 이번 전쟁에서 누가 더 손해를 봤는지 좀 써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동희 차장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김무성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별칭이죠. 무대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손해를 더 봤다고 일단 본인이 사과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의원들, 정치권 사이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적인 호응도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호응도 받지 못하는 내용을 꺼냈다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봐서는 김무성 대표의 이번에 약간의 마이너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조수인 차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청와대라기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당청 관계는 바로 2인 삼각 달리기라는 관계입니다. 호흡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안에는 경제를 살리는 한 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큰 선거가 없는, 전국적 선거가 없는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경제를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청 관계가 삐걱거린다. 당청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정민 팀장은
누가 더 손해를 봤다고 보셨나요?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라고 했는데요. 예. 사실은 대통령도 손해를 보고 김무성 대표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무성 대표를 쓴 이유는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얻은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얻은 게 없다. 본인이 예. 말을 뱉은 거를 얻어들이면서 뭔가 실수라는 뭔가 소신도 없는 정치인처럼 비춰지게 됐고, 일단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단 박 대통령이 쥐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경제 살리기 법안, 이거는 국민들의 여론이 개헌보다는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가지고 뭔가 또 승부를 보기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예. 김무성 대표가 좀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라고 얻은 게 없다. 그렇게 참, 적었습니다. 김무성 대표. 자, 여기 화면에 보면은 득실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득실. 어떤 득실이 있었을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에 대한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바로 김무성 대표가 본인 표현으로도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당에 대한 어떤 리더십 확인한 거고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득은 개헌 주도권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점. 아까 동정민 팀장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잃은 것 조금 전에 조수인 차장이 짚어주신 당청 관계 문제, 그리고 또 강압적인 이미지, 또 김무성 의원의 어떤 김무성 대표의 협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실점 요인이 된 것 같고요. 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소신을 굽힌 모습, 이게 바로 리더로서의 어떤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여러분이 해주셨고요. 또 당내에 있는 친박들이 지금 아주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대권에 가는 길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양측 간의 전쟁 이렇게 득실 분석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